안녕하십니까. 야구팬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한 KBO 리그의 숨겨진 전쟁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2차 드래프트의 세계입니다. 화려한 FA 시장과 신인 드래프트의 뒤편,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구단들의 머리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몇 선수가 팀을 옮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구단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운명의 갈림길. 그곳에서 어떤 전략이 오가고 어떤 이름이 예상을 깨고 등장할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깊이 있고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변수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각 구단의 프런트들은 밤낮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35인 보호 명단에 누구를 넣고 누구를 뺄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내부는 이미 폭풍의 전야입니다. 특히 거인군단 롯데 자이언츠에게 이번 드래프트는 단순한 보강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부임 이후 롯데는 체질 개선이라는 대수술을 예고했고 이번 2차 드래프트가 바로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롯데가 다시 강팀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번의 시행착오에 머무를까? 오늘 그 답을 찾아갑니다. 두산 왕조를 이끌며 믿음의 야구로 불렸던 김태형 감독은 화려함보다 안정, 공격보다 수비, 기록보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내부적으로 롯데에 어떤 조각이 필요한지 확실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집중하는 곳은 단 하나, 바로 마운드입니다. 투수가 강해야 팀이 바로 선다. 이것은 김태형 감독의 철학이자 두산 시절 왕조를 일궈낸 핵심 원리였습니다. 롯데는 지금 그 철학을 다시 이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불안했던 불펜, 흔들렸던 선발 로테이션. 이제는 그 모든 약점을 보완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FA 시장에는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선수들이 즐비하고 팀 내 유망주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2차 드래프트는 롯데에게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리스크 없이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숨겨진 전쟁의 전장을, 구단들의 전략 지도를, 그리고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수많은 사연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기회를 잡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야구판의 조용한 전쟁이 막 시작됩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이번 2차 드래프트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팀의 철학과 방향을 새로 세우는 일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롯데의 모든 조직은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산 시절 강력한 선발진과 흔들림 없는 불펜을 통해 왕조를 이끌었던 그가 이제 부산에서 다시 한 번 믿음의 야구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선수의 화려한 이름보다 경기 후반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을 원합니다. 화려한 스윙보다 기본기가 단단한 플레이어, 기록보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의 핵심 키워드는 화려함이 아닌 견고함입니다. 롯데는 마운드의 안정감과 수비의 완성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이런 방향성은 프런트의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투수층을 강화하고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불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 후반 필승조에 투입할 수 있는 경험 있는 투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지도 철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스타일의 선수를 찾을지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데이터를 보기 전에 선수를 직접 관찰하고 감으로 판단합니다. 두산 시절에도 그는 젊은 투수들의 장점을 끝까지 믿었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롯데에 와서도 그 철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름값이 아닌 쓸 수 있는 투수를 찾는 것. 그것이 이번 드래프트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이 제도를 패자 부활전쯤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제도는 각 구단의 시야와 판단력, 그리고 선수의 잠재력을 얼마나 정확히 꿰뚫는지를 시험하는 냉혹한 실전입니다.
한때 무명으로 분류된 선수가 새로운 팀에서 전성기를 맞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NC의 이재학, 두산의 정재훈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들은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으며 리그의 흐름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번에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보느냐입니다. 롯데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투수진뿐만 아니라 유격수 포지션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유격수는 수비의 중심이자 팀 밸런스를 유지하는 핵심축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두산 시절 김재호를 중용했던 이유도 그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롯데 역시 지금의 유격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강한 어깨를 가진 선수, 내야진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중심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롯데는 투수와 유격수, 두 축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프런트는 이미 타구단의 35인 보호 명단을 분석하며 시뮬레이션을 반복 중입니다. FA 신청이 유력한 선수들을 가정해 명단을 구성하고 자동보호 규정에 해당하는 신인이나 군 보류 선수들을 제외하는 세밀한 계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수집과 예측 작업은 전적으로 인내심과 세밀함의 싸움입니다. 한 명의 선수라도 놓치면 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팬들이 보기에는 단순한 리스트업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와 복잡한 연쇄 반응이 숨어 있습니다. 롯데의 드래프트는 단순히 선수를 고르는 행사가 아니라 향후 3년간의 팀 설계도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롯데의 시선으로 각 구단의 금고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보석이 누구인지 찾아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팀은 젊은 피와 시스템 야구로 유명한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과연 그들의 보호 명단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키움 히어로즈의 보호 명단은 언제나 철옹성과도 같습니다. 신인 발굴에 특화된 시스템 덕분에 젊은 유망주들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그로 인해 어느 팀보다 35인 명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구단이 바로 키움입니다. 대부분의 핵심 선수들이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구조 속에서도 미세한 틈은 존재합니다. 바로 베테랑 투수 원종현입니다. 그는 풍부한 1군 경험을 갖춘 불펜 자원이지만 최근 몇 년간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키움의 팀 방향이 젊은 선수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고려하면 구단이 그를 보호 명단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그 이름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원종현은 나이와 구위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경험과 침착함으로 여전히 가치가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불펜 불안이 이어졌던 롯데로서는 그의 존재 자체가 클럽하우스의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3라운드 순번에서라도 그의 이름이 남아있다면 롯데는 미지의 복권을 긁는다는 심정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운이 따른다면 그 복권은 금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키움 명단 속에서 롯데가 건질 수 있는 자원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투수들과 내야 유망주는 이미 보호 대상이며 풀린다 해도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키움은 롯데가 쉽게 손댈 수 없는 단단한 구조를 유지한 채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잠실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올 블랙홀이 바로 두산 베어스입니다. 그 중심에는 뜻밖의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의 거포 1 루수 양석환입니다. 놀랍게도 여러 매체와 커뮤니티에서 양석환이 보호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이 돌면서 리그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롯데 팬들에게는 가뭄 속 오아시스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장타력 부족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양석환은 올 시즌 타율과 장타지표 모두에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과 높은 연봉, 그리고 일루 외의 포지션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큰 부담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강조하는 플래툰 시스템과도 맞지 않습니다. 롯데는 더 이상 특정 선수에게 일루를 고정시키는 형태의 팀을 원하지 않습니다. 롯데가 만약 장타력을 가진 내야수를 보강하려 한다면 훨씬 젊고 잠재력이 풍부한 KT의 강백호를 탐색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양석환은 화려하지만 위험한 카드.
하이리스크에 비해 리턴이 불분명한 선택입니다. 롯데가 그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두산의 불펜 투수 홍건희가 거론되지만 그의 FA 자격 여부가 불투명하며 두산이 핵심 불펜 자원을 쉽게 포기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롯데는 정말 두산 명단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서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김태형 감독의 눈은 훨씬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김명신입니다. 그는 두산에서 수년간 꾸준히 활약해온 우완 투수로 김태형 감독이 가장 신뢰했던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불펜에서 위기 상황마다 불려나와 경기를 지켜낸 경험, 그리고 감독의 철학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그야말로 김태형 감독의 설명서를 아는 투수라 할 수 있습니다. 김명신은 올해 2군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보였고 1군에서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9위를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김태형 감독이 그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롯데에 온다면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독과 선수의 운명적인 재회. 그것이야말로 롯데 팬들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을 떠나 남쪽 광주로 향합니다. 이번엔 KIA 타이거즈의 명단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에도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한방을 가진 루스 황대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치 양석환의 연장선처럼 보이지만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황대인은 분명 한때 KIA의 미래를 책임질 거포로 주목받았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성적 부진과 수비 제한은 그를 향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만약 롯데가 양석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황대인을 데려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사실상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KICA 명단에서 롯데가 누릴 만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팬들의 시선이 잠시 머무는 곳, 바로 투수진입니다. 사이드암 투수 윤중현은 롯데 마운드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흥미로운 카드입니다. 그는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는 독특한 투구폼으로 상대를 괴롭힐 줄 아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 1군에서의 존재감은 미미했지만 퓨처스리그에서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이런 유형의 투수를 선호합니다. 즉시 필승조로 쓰지 않더라도 특정 타자에게 맞춤형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원, 경기 후반 상대 라인업을 끊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팬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임기영입니다. 부상과 슬럼프로 최근 몇 년간 다소 주춤했지만 그는 여전히 KBO 리그에서 손꼽히는 재능 있는 투수입니다. 선발과 불펜을 모두 소화할 수 있고 큰 경기 경험도 풍부합니다. 만약 KAA가 그의 연봉이나 컨디션 문제로 보호 명단에서 제외한다면 롯데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임기영이 롯데 유니폼을 입는 순간 롯데의 마운드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투수 한 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운드의 무게감 자체를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지도 아래에서라면 그의 재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롯데 팬들에게는 꿈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 창원으로 향합니다. NC 다이노스의 명단입니다. 한때 왕조를 꿈꾸던 팀이지만 지금은 체질 개선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팀에서도 롯데가 주목할 만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좌완유망주 김태현과 소유현입니다. 김태현은 1차 지명 출신으로 1군에서 큰 활약은 없었지만 2군에서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좌완 파이어볼러라는 희소한 유형, 그리고 아직 20대 초반이라는 젊음은 그 자체로 큰 가치입니다. 만약 시장에 풀린다면 롯데는 지명권을 사용해서라도 잡아야 할 자원입니다. 소희연 역시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2군에서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과도 같습니다. 롯데는 이런 선수에게 미래를 걸어야 합니다. 단기 성적보다 장기 성장. 이것이 김태형 감독이 추구하는 구단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NC의 또 다른 흥미로운 이름은 베테랑 이재학입니다. 그는 NC 창단 이후 꾸준히 10승 언저리를 기록하며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지만 부상으로 지난해 단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만약 NC가 그의 나이와 연봉을 이유로 과감히 포기한다면 롯데에게는 예상치 못한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베테랑의 존재는 젊은 투수들에게 든든한 멘토가 될 것입니다. 이제 KT 위주로 눈을 돌려봅시다. KT는 리그 최고의 마운드를 가진 팀 중 하나로 꼽히지만 그만큼 보호 명단을 구성하는 데에도 고심이 깊습니다. KT의 명단에서는 흥미로운 이름들이 여러 눈에 띕니다. 그중 하나는 불펜 투수 주권입니다. 그는 방출의 아픔을 겪은 뒤 KT에서 새 출발에 성공한 선수로 여전히 팬들 사이에서 가성비 영입 1순위로 불립니다. 1군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었지만 2군에서는 여전히 안정된 피칭을 보여주며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롯데 불펜에 두께를 더할 자원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2명의 젊은 투수, 이채호와 이정현. 그들은 1군 경험은 적지만 2군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 그리고 비교적 낮은 연봉은 롯데가 놓쳐서는 안 될 조건들입니다. 물론 이강철 감독이 버린 투수는 쓰지 않는다는 리그 속설이 있지만 김태형 감독은 이런 통념을 깨는 데 주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는 선수를 직접 보고 판단하며 그 안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는 지도자입니다. 만약 롯데가 그 철학을 이번 드래프트에 반영한다면 이채호나 이정현 같은 젊은 투수는 미래의 핵심 전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롯데의 시선은 더 이상 젊은 자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의 본질은 균형입니다. 즉시 전력감과 미래 투자, 경험과 잠재력의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김태형 감독이 꿈꾸는 완성형 팀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대구로 돌려보겠습니다. 전통의 명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한때 리그를 지배하던 푸른 피의 왕조였지만 지금의 삼성은 그 영광을 뒤로한 채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의 마운드는 여전히 불안하고 세대 교체의 속도는 더딥니다. 롯데 입장에서 삼성이 풀어놓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분석해보면 딱히 즉시 전력감으로 쓸만한 자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이름이 있다면 좌완 이상민과 베테랑 김대우입니다. 이상민은 지난해 잠시 1군에서 깜짝 활약을 보여주며 주목을 받았고 김대우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이 군에서 여전히 녹슬지 않은 구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불펜이 리그 최하위 수준으로 흔들렸던 삼성에서 왜 그들이 꾸준히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내부 사정이나 숨겨진 부상 이력, 혹은 팀 컬러와의 불일치 같은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롯데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며 영입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제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SSG 랜더스의 명단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변수가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의외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언더핸드 투수 박종훈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과거 2차 드래프트 때도 최대어로 꼽혔던 그는 부상과 부진을 겪으며 예전의 위용을 잃었습니다. 1군은 물론 2군에서도 좋지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죠. 롯데 입장에서 이런 리스크가 큰 선수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SSG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외야수 하재훈입니다. 원래 투수 출신으로 한때 KBO 리그 세이브왕에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타자로 전향했지만 그 강력한 어깨와 폭발적인 운동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태형 감독과 새로운 투수 코치가 그를 다시 마운드로 복귀시킨다면 롯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불펜 카드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재훈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과거 실제로 성공했던 리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수한 수비력과 장타력을 겸비한 외야수 자원으로 벤치의 뎁스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주전급은 아니지만 팀 전체의 작전폭을 넓히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화 이글스로 넘어가 봅시다. 새롭게 안치홍을 영입하며 공격적인 스토브리그를 보낸 팀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불펜 투수 엄상백이 있습니다. 불과 1에서 2년 전까지만 해도 리그 정상급 불펜이었던 그가 올해는 최악의 부진을 겪으며 팬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롯데 입장에서 엄상백은 매력적인 동시에 위험한 카드입니다. 아직 젊고 구위는 여전하지만
연봉이 높고 계약 기간이 길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영입할 경우 초기 투자금은 줄일 수 있지만 그의 부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승부를 걸 가능성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 확률은 낮습니다. 롯데는 이미 실패한 베테랑보다 가능성 있는 젊은 자원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한화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좌완장민이 있지만 올해 1군 등판 기록이 전무합니다.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간 선수로 보입니다. 의외로 공격적인 영입을 진행한 한화지만 35인 보호명단 외에는 롯데가 노릴 만한 현실적인 자원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KIA에서 이적해온 이민우가 시장에 풀린다면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 시즌 통합 우승팀 LG 트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 팀답게 보호해야 할 핵심 선수들이 명확하고 명단 구성도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다른 팀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롯데가 주목할 만한 이름은 좌완 김유영과 베테랑 진해수입니다. 진해수는 경험 많은 불펜 요원이지만 나이와 구위 저하를 감안하면 큰 투자가 어렵습니다. 반면 김유영은 이 군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며 아직 발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가 롯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던 선수라는 것입니다. 친정팀으로 복귀한다는 감성적인 요소가 선수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우완투수 백승현입니다. 그는 1군 경험이 풍부하지만 올해 부진으로 인해 보호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적보다 심리적인 흔들림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제구가 불안정해지며 경기 흐름을 잃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처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아래에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LG가 그를 포기한다면 롯데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가 보호 명단에 묶인다면 대신 젊은 좌완 김주환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비록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150km에 가까운 강속구를 던지는 좌완이라는 점만으로도 모든 팀의 레이더망에 포착될 만합니다. LG의 강력한 투수진 속에서 한두 명의 투수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롯데는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각 팀의 명단을 살펴보면 이번 2차 드래프트는 단순한 영입전이 아니라 선택의 철학을 시험하는 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과 젊음, 안정과 모험. 롯데는 그 갈림길 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제 우리는 모든 구단의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각 팀의 보호명단 속에 숨어있던 이름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롯데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추적해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는 롯데에게 기회이자 시험입니다. 단 한 명의 영입이 팀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명의 이탈이 팀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무대는 냉정하고 현실적이며 동시에 꿈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꼽히는 인물은 역시 김명신입니다. 김태형 감독과의 재회라는 드라마틱한 요소는 물론 실질적인 전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투수입니다. 두산 시절부터 함께했던 지도자와 다시 손을 잡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김명신에게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 역시 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믿음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 투수 라인에서는 KT의 이채호, NC의 김태형과 소희헌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그들은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팀의 5년 뒤를 책임질 자질을 갖춘 선수들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강조하는 가성비의 야구, 성장형 시스템과도 완벽히 맞아떨어집니다. 당장의 1승보다 미래의 10승을 준비하는 선택. 그것이 지금 롯데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백승현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는 LG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환경이 바뀌면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재능입니다. 무엇보다 김태형 감독은 불펜 운영의 명수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진 투수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 탁월한 감각을 지닌 지도자입니다. 롯데가 백승현을 품는다면 그 부활은 결코 꿈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롯데가 노려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즉시 전력감과 미래 자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이중 트랙 전략입니다. 김명신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젊은 좌우 투수 자원으로 세대 교체를 완성한다면
롯데는 내년 시즌 전혀 다른 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추구하는 견고한 마운드, 안정적인 수비, 효율적인 타선 운용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올해는 각 구단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예산 구조나 FA 보상금 문제까지 얽혀 있어 예상 밖의 변수가 많습니다. 표면상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치열한 계산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구단들 중 일부는 이미 대형 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흘러나옵니다. 혹시 이번 드래프트가 진짜 승부를 감추기 위한 연막 작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롯데는 더욱 냉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와 현실적 판단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야구판의 흐름을 잘 알고 있으며 선수 개개인의 심리를 꿰뚫습니다. 이번 드래프트는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감독과 구단이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롯데는 화려한 이름보다 효율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양, 김상수, 윤명준처럼 큰 기대 없이 영입했던 선수들이 팀의 주축으로 성장하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가성비의 기적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데려오느냐 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바로 그 활용의 달인입니다. 2차 드래프트와 방출 선수 영입은 FA 계약과 달리 리스크가 작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크고 실패하더라도 타격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는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것. 그것이 지금의 롯데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팬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김명신은 김태형 감독이 가장 잘 쓰는 투수다. 풀린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 양석환, 황대인 같은 거포는 이제 그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빠르고 안정적인 내야수다. 임기영이 풀리면 그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사건이다. 이런 팬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대부분의 팀은 핵심 유망주를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는 흉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진주를 찾아내는 것이 진짜 프로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롯데 팬들은 그 기적을 이미 여러 번 목격해왔습니다. 결국 이번 2차 드래프트는